오늘의 주제는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것 같아요. 하이드아웃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도 제가 샵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어디 가서 뭐 공개적으로 제가 뭐 빈티지 샵을 해오면서 겪었던 문제나 뭐 고민들, 창업을 하게 됐던 어떤 뭐 동기 이런 거를 말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샵에 이제 손님들이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손님들 중에서도 샵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다짜고짜 뭐 물어보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해합니다. 샵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이제 중학교 때부터 원래 빈티샵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제가 뭐 자대를 나서 나 빈티샵 해야지 하고 했던 게 아니고, 되게 어린 나이 때부터 샵을 하고 싶다. 운동선수들도 어릴 때 프로 선수로 데뷔하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생활하듯이, 저도 어렸을 때 빈티샵을 앞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면서 되게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고민을 해오면서, 뭐운 좋게도 한 4년 전에 이제 샵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2020년도에 샵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막 코로나가 터지면서 1년 뒤로 이제 연기되면서 이제 좀 21년도 했는데, 시간이 참 빠릅니다. 저도 좀 감회가 새롭고, 또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뭐 선수가 프로 데뷔를 했는데 뭐 끝은 아니잖아요. 이제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단계니까 저 역시도 지금 되게 신인의 마인드로 열심히 매진을 하고 있는데, 샵을 하고 난 다음에 운영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것보다는 샵을 하기 전에 마음가짐, 20대 때부터 제가 준비를 했던 게, 제일 첫 번째로 일단 물건을 이제 공급해오는 일이 첫 번째지 않겠습니까? 동생 따라서 이제 빈티지 공장 가서 이제 이것저것 물건을 했었다가 그걸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샵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거의 한 90% 이상이 다 브랜드예요. 원래 한국에서는 2010년대 저 20살 때만 해도 빈티지 샵이라고 하면은, 당시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었죠. 약간 8시 되면은 드랍을 해가지고 막 물건이 막 100개 정도까지 막 대량으로 올라와서 이제 그 중에서 노브랜드라도 이렇게 건져가는 시스템이 이제 한국에서는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저는 좀 그런 게 싫었어요. 하나만 얻어 걸려라? 그런 것보다 좀 편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진작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빈티지라는 게 대량 물건을 가져와서 대량의 물건을 하면은 이제 보관하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이제 장소도 커야 되고, 또 물건을 그만큼 해와가지고 다 안 팔리게 돼버리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 것도 싫었고, 긴장감을 좀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샵에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샵에 바잉을 할 때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넘기지 않습니까? 그거를 마치 트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넘겼을 때 그 하나밖에 없는 원원 카인드잖아요. 사지 않더라도 그걸 그냥 보는 맛도 있다는 이거죠. 부코 옛날 게 있네, 또 넘겼는데 라프시모스도 있네, 또 넘겼는데 슈프림 올드 모델도 있네, 이런 어떤 좀 긴장감을 좀 갖고 싶어 했어요. 저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예민한지 모르겠지만, 한국도 뭔가 좀 시스템적으로 바뀌는 게 와야지 않을까. 물건의 어떤 뭐랄까요, 퀄리티를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일본 공장에 접촉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2019년도인가 18년도인데, 그전에는 제가 되게 가난했습니다. 16년도부터 한 20년도까지 샵을 여기 한 1년 전까지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의심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가난해도 좋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뭐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고 좋아하는 일로 일단 뭐 밥벌이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돈에 상관없이 제가 되게 일에 매진을 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이제 그러다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일본 공장이랑 이제 접촉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후쿠오카에 이제 공장을 접촉하는 순간이 있어서 뭐 계약 조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 형편으로는 살짝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은 돈, 지금 생각해도 적은 돈 아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더 컸죠. 그러니까 모아놨던 돈을 꺼내서 이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제가 계약을 하고 한 몇 달 있다가 약간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코로나 같은 이런 뭐 질병이, 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의치 않았거든요. 한 19년도 후반부터 20년도 그쯤이었는데, 그 개의치 않다가 이렇게 좀 안 좋게 됐죠. 어쨌든 간에 뭐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더 이상 뭐 출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계약금은 걸려 있고, 딱 한 번인가 두 번 가봤었거든요. 저는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어지더라고요, 일이. 그러면서 이제 그 계약을 했던 그 사람이랑은 이제 연락도 안 되고, 언제 풀릴지도 모르니까 들어오라고 하는데, 당시에 들어가려고 하면 비자 발급을 받고 들어갔었어야 돼요. 비자 발급을 받고 되게 복잡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렸죠. 근데 계약금을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했던 금액이 저한테 소중한 돈이잖아요. 그게 힘들게 벌었던 돈이니까 이제 그거를 날려버렸습니다. 원래 제 계획대로는
19년도에 계약을 해서 2020년도에 샵을 여는 목표였거든요. 저 계획은 그랬어요. 일본에 이제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제 일본에서도 세컨샵에서 물건도 좀 이렇게 할 수 있고 좀 부가적으로 좀 이렇게 펌핑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완전 박살나 버렸습니다. 개박거래 쳤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계약금도 못 받고 샵에서 하려고 했던 예정도 박살나 버린 거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막 어떤 문제가 오면 크게 당황하지 않아요. 아, 누군가가 저를 실험한다 생각했어요. 이게 미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아, 이건 누군가가 나를 떠보는 것 같다. 여기 정말 내가 진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떠본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20년도에 계획을 했던 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무산이 됐는데, 전혀 다른 어떤 루틴을 찾아버렸어요. 왜냐면 더 강력해진, 그러니까 1년 뒤에 제가 21년도에 샵을 했는데 1년 동안에 제가 퀄리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막 검색도 해보고 찾아보고 하다가 더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기회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 이제 할 때 물건을 11개인가 바이건 했었어요. 테스팅 용도로. 생각으로만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왜냐면은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일본도 못 가고 샵은 해야 되고 정말 이것 딱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서 약간 테스팅을 했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뭐 이게 뭐 늘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물건 11개를 한다는 거는 좀, 이런 말을 좀 하면 웃길 수 있겠지만 제 운명을 걸었습니다. 운명을 건다는 게 농담이 아니었어요. 진지하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전략을 굉장히 치밀하게 짰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이번에 한 달 이내로 반 개만 팔려도, 11개면 한 5개만 팔려도 샵을 하겠다, 요 전략을 택을 해서 좀 작게라도 샵을 해서 좀 채워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운 좋게도 2주만에 다 팔렸습니다, 물건이. 그러고 저는 고민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요거를 뭐 테스팅 했던 것보다 기간 내에 빨리 일이 잘 됐기 때문에 샵을 하자 했는데, 전략적으로 저는 월세가 가장 싼 곳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면에서 제가 전포동에서 장사를 하는데, 전포동이 제가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5번째 안으로 땅값이 많이 오른 동네를 해가지고, 근데 마른 오징어도 쥐어짜면은 물이 나온다는 말을 혹시야. 전 그걸 믿었어요, 그 말을. 그래서 부동산에 다 전화를 돌렸습니다.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스케이프로 왔고, 월세 같은 경우가 다 저같이 생각하진 않겠지만은 빈티지 샵만의 좀 특수한 좀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에 있어도 물건만 좋으면 찾아온다라는 그런 게 좀, 일본도 80년대 시미즈 케이조도 네펜데스 샵 이제 하기 전에 레드우드라는 원래 빈티지 샵을 했었어요. 80년대 도쿄 땅값이 많이 비쌌잖아요. 되게 비쌌는데도 지금 이제 네펜데스 수장이시죠. 그분이 물건만 좋으면 내가 어디에서도 찾아온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저 역시도 그거는 불변의 법칙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건만 좋으면, 사실은 뭐 저를 보고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제가 뭐 정우성도 아니고 오로지 물건만 보고 올 텐데, 그렇다고 지나가는 소비자들이 제가 바잉한 물건들을 사갈 거라 생각하진 않았어요.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만 편집을 해서 이제 샵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느끼기엔 일반적인 사람은 안 올 거, 관심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단 깔고 들어갔습니다. 위치가 좀 되게 와보신 분들 알겠지만 찾기가 어려워요. 찾기도 어려운데 이런 곳에 샵이 있다고 싶을 정도로 좀 외진 곳에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물건 같은 거에만 되게 매진을 하고 그런 걸로 홍보를 해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지금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보고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제 계획에 맞았던 것 같아요. 운 좋게도. 월세가 비싸 버리면 단가가 올라가고 부담을 가지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월세도 있고 전기세도 있고 세금도 있고 뭐 많잖아요, 부가적으로. 기본적으로 제가 다시 반복 좀 말하지만은 샵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건입니다. 물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나가야 될 돈, 지출해야 될 돈을 최대한 아끼고 낮추면은 그 이제 물건을 할 수 있는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물건들이 조금 더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게 한 달이 아니고 1년으로 봤을 때는 12개월 아닙니까? 2년 하면은 24개월이고 50만 원치를 만약에 2년 동안 아낀다고 하면은 1200만 원을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악을 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빈티지 샵은 막 누군가의 샤라웃도 필요 없고요. 사실은 물건이 저를 샵을 홍보를 해준 거기 때문에 얘만 본질만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배들은 뭔 말하냐면은 샵의 위치 같은 걸 되게 많이 따져요. 근데 뭐 그게 틀렸던 전략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가 될 돈이 많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단가가 올라가죠. 금액 단가가. 월세가 세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비싼 보증금과 월세를 주고 들어갔는데 그걸 닫아 놓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손해지 않습니까? 오너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인건비가 또 들어가겠죠. 진짜 아름답게 모든 게 잘 돌아가고 멈춤 없이 이제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잘 돌아가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딱 생긴다고 하면은
와장창창 깨져버립니다. 악순환의 연속이 돼버리죠. 재고는 쌓이고, 그렇다고 이제 세일을 자주 해버리는 샵이 돼버리면 그거 역시도 제가 볼 때는 약간 비유를 하자면 그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백태클 넣는 겁니다. 되게 저는 그 세일이라는 어떤 한목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든 악순환의 연속을 끊는 거는 적은 월세와 이제 인건비 같은 이제 좀 부가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도 있으니까 홍보 같은 거는 터가 안 좋아도 어떻게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한 14년도, 15년도에 그 다이칸야마 도쿄에 이제 가서 굉장히 하나 뜨겁게 배웠던 거 하나가 뭐냐면, 그때 제가 하버색이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매장 가려고 다이칸야마를 갔는데 지도상에는 여기가 맞다는데 제가 볼 땐 도저히 여기가 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택 단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딱 있을 거라 못했는데 정말 주택가 있는 걸 보고 굉장히 잘 해놨었어요. 그리고 샵을 2층으로 되는 그런 샵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샵에서 옷을 사면서 이제 거기 있는 스태프과 얘기를 좀 자주 했었거든요. 그런 말 했어요. 아,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걸로 이제 보여주면은 사람들을 찾아오게 돼 있다는데, 아마 또 그런 어떤 얘기들이 저한테 있어가지고 당시에 뇌리에 그냥 박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 약간 조언 아닌 조언인데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많은 옷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장르만 고집을 하기보다는 좀 두루두루 좀 많이 보고 연구해보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요 업계에서만큼은 제가 정말 이제 통용되는 단어 하나가 뭐냐면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되게 오래된 옷들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뭐 진짜 뭐 오리지널을 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막 40년대, 50년대 것도 컨택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하라주쿠를 저는 이제 지향을 하면서 샵에 바잉을 하는 편이지만은, 또 이제 데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리지널 리바이스도 뭐 판매를 여러 번 해봤었고, 풀카운트나 웨어하우스 같이 어떻게 보면 좀 결이 다를 수 있거든요. 데님 쪽 워크웨어 쪽과 약간 스트릿 브랜드가 남성적인 어떤 컨셉은 있지만서도 둘 다 어쨌든 바라보는 곳은 다르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요 한 오늘만 판다고 하면은 이제 요쪽에 있는, 왜냐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놓치면은 안 되겠죠. 알면서 안 하면은 그거는 뭐 죄악이고요,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모른다고 안 해버리면은 뭐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자기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의 어떤 디자인이나 뭐 그런 컨셉 의류만 쭉 한다고 하면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제가 원하는 만큼 다 갖다 팔 수 있다고 하면 그거만 한 게 없겠죠, 사실은. 뭐 프림 오래된 티셔츠 이런 것들을 제가 만약에 1000장, 만장, 100장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 알겠지만 정해져 있고 이제 금액 단가도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용량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정해져 있을 건데, 이제 그 용량이 만약에 고갈이 된 경우라고 쳤을 때 다른 어떤 파이의 영역이 있으면 또 그걸로 또 보충이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샵이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또 새로운 영역의 어떤 아이템이나 또 디자인들도 접하고 또 수익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고, 그래 되면 이제 조금씩 이제 확장이 되겠죠. 저도 처음에는 이제 물건을 바잉을 할 때는 얼마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양이 좀 많아지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금액적인 부분도 그때보다는 훨씬 더 과감해졌죠, 투자 같은 게. 근데 이제 제가 막 했던 것만 계속 해왔다고 하면은 아마 계속 제자리 걸음이었을 것 같거든요. 제가 한 분야만 너무 파버리면은 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우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샵오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샵오너라고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죠. 뭐 저도 모르는 거 많고 여전히 배우고 있고 어제 몰랐던 걸 오늘 아는 경우도 많아서 겸손하려고 매번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렇지만서도 이제 샵에 오너기 때문에 이제 손님들이 뭔가 이렇게 질문을 여쭤본다든지 했을 때는 저도 이제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이제 만약에 내가 스트릿샵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근본적으로 이제 좀 다른 영역, 뭐 워크웨어라든지 뭐 여성복 같은 것도 좀 보면서 연구해보고 하면은 자기가 몰랐던 이제 세계도 또 알게 되고, 또 그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자기만의 나중에 또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잖아요. 전혀 몰랐던 걸 배움으로 인해서. 일본에서 그 시미즈 키에조로 얘기 조금만 더 제가 덧붙이자면은, 그 원래 네펜데스 그 다이키 스즈키 그 사람이랑 샵을 레드우드 빈티지 샵을 같이 하다가 다이키 스즈키를 뉴욕으로 보냈대요. 뉴욕으로 보내서 이제 빈티지 밀리터리 이런 거 갖고 했는데 80년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들이 찾는 물건들이 앵꼬가 났대요. 지금처럼 막 정보화 시대가 아니니까 직접 가서 두들기는 거 말고는 이제 뭐 닿을 방법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저히 찾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했는데, 시미즈 케이조가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가 옷을 만들자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어떤 사례가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옷이 고갈돼서 없으면 새로 뽑아낸다. 되게 단순한 문제면서도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고 한데 이 일을 하다 보면은 못 보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왜냐면 한 곳에만 너무 집중해 버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다른 영역의 어떤 구간을 열어두고 좀 다양하게 보다 보면 전혀 몰랐던 뭐 그런 것들도 배우게 될 거니까 좀 너무 한 공간만 바라보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를 보고 접목시켜 보면은 자기가 몰랐던 부분도 또 배워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